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카라에 유튜버 종타쿠가 들어가 아카자가 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에 미래를 알고 있는 귀칼 유튜버가 탄주로가 되는 걸로 많은 분들이 재밌어 하셨기에 이번에는 미래를 알고 있는 혈기가 되어 전개를 해본다면 또 색다른 재미가 있을 것 같아 써보려고 해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찾아다가는 매끄러운 시내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증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종타쿠의 오덕일기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던 한 오타쿠는 오늘도 평화롭게 집에 박혀서 가상 시나리오를 제작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최근 영상에 조회수가 떨어졌다며 이제 나도 끝인가? 라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종타쿠는 그 스트레스를 화끈한 액션 애니나 보면서 풀고 싶다는 생각으로 오늘은 좀 쉬면서 재충전을 해야겠다 라며 침대에 누워 TV를 켰죠. 그렇게 몇 분이나 지났을까 피곤함이 몰려와 눈이 감겼는데 갑자기 아찔한 별이 보이며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얼굴이 누군가에 맞은 것처럼 시큰시큰 아파왔는데 순간 주먹이 날아와 얼굴을 때리기 시작했죠. 종타쿠는 왜 이러시냐고, 왜 다짜고짜 때리냐고 화를 냈는데 사바에는 덩치가 커다란 남자들이 있었고 감히 내 지갑에 손을 대? 오늘이야말로 네 녀석의 버릇을 고쳐주겠다 라고 하며 끌고 왔습니다. 종타쿠는 이게 뭔 상황인가, 여긴 어딘가, 왜 오자마자 처맞고 있는 건가 놀랐고 끌려가 보니 그곳은 죄를 처벌하는 관아였죠. 종타쿠는 내가 뭘 했다고 이러느냐고 소리쳤지만 그곳에서는 하쿠지 내 녀석 벌써 이게 몇 번째냐고, 너 같은 도둑놈에게는 죄를 잊지 않도록 범죄자의 문신을 새겨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흠씬 매를 맞고 나온 종타쿠, 하쿠지라는 이름과 이 상황을 보니 설마 또다시 귀칼세관으로 와버렸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필이면 참담하지 그지없는 아카자가 된 것이라며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아카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전부 알고 있던 종타쿠이만큼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고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자 라는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다행히도 하쿠지의 기억이 몸에 남아 있었기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어렵지 않게 잘 수 있었고 하쿠지가 비극을 겪지 않으려면 일단 범죄를 하지 않고 정상적인 일을 해서 아빠가 죽지 않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집 앞에 가보니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고 옆집 할머니가 네가 범죄자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너희 아빠가 목을 매어 자살해버렸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종타쿠는 그에 어이가 없었고 이건 뭐 상황을 바꾸기도 전에 일어나버렸냐며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었죠. 아빠는 어쩔 수 없이 이렇지만 앞으로도 여러 기회가 있다는 걸 알았기에 일단 사고치지 말고 조용히 지내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쿠지는 돈을 벌어야 했고 돈을 벌려고 밖에 나가면 죄인이라는 이유로 매몰차게 내쫓고 만나는 양아치들은 다짜고짜 시비를 걸어댔죠. 조용히 살아가려고 했는데 이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며 주먹을 뻗어 그 양아치들을 공개했는데 이게 웬걸? 주먹 한두 방에 어른조차 나가 떨어졌고 그들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느릿하져 보였죠. 와, 이 몸이 되니까 나 싸움 개잘하네? 라며 자아도취가 되었고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녀석들은 죄다 후드려 패주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시비 거는 양아치들과 한판 붙고 있다 하쿠지. 그때 어떠한 사내가 다가와 어른들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싸우다니 너 내 제자가 될래? 라고 했죠. 그의 얼굴을 보니 케이조였고 케이조와 만나야 고유키도 만나고 거기서 그들을 살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쿠지는 원작에서 케이조한테 기절할 때까지 후드려 맞기에 굳이 케이조에게 대들지 않고 스무스하게 제자가 되어 들어가면 되겠다는 판단한 후 네,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소리쳤죠.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아찔한 별이 보이며 무수한 주먹이 얼굴을 강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이러세요? 왜 저를 때리시는 거예요? 라고 소리쳤고 케이조는 제자가 되기 전에 일단 범죄인 너의 버릇을 고쳐놔야겠거든 이라고 하면서 연타를 날렸고 하쿠지는 젠장 뭐야 어차피 무조건 처맞는 거였네? 라고 하며 기절해버렸죠. 한참 뒤 눈을 뜨게 된 하쿠지, 그곳은 케이조의 도장이었고 케이조는 한나절도 안 되어서 깨어나더니 튼튼한 녀석이라며 호쾌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쿠지는 싸우려고 하지도 않는 나를 팼다는 것에 열이 받았지만 꾹꾹 참았고 곧이어 코유키를 만날 수 있었죠. 엄청나게 병약해 보이던 코유키. 하지만 코유키를 보자마자 하쿠지는 가슴이 두근두근거렸고 확실히 하쿠지의 몸에 있다 보니 사랑도 똑같이 느끼게 되는 거란 걸 알았습니다. 하쿠지는 그렇게 케이조의 집에 함께 살게 되면서 코유키의 병간호를 하게 되었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하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나이가 찼고
케이조는 하쿠지를 불러 이 도장을 이어주지 않겠냐며 호유키는 널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은데 그 아이와 혼인을 해 진짜 가족이 되어오는 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하쿠지는 그 말 듣자 드디어 때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도 호유키를 사랑하니까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했죠. 그렇게 하쿠지는 원작의 전개를 행해보니 곧 이웃도장 녀석들이 자신이 아버지의 묘에 갔을 때 우물에 독을 풀어 호유키와 케이조가 죽게 되며 자신은 분노에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혈결할 테니 일단 그 부분부터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아버지의 묘에 찾아가지 않고 우물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은숟가락으로 항상 확인해보면 될 거라고 생각했죠. 호유키와 케이조가 물을 마시려고 할 때마다 하쿠지는 그 우물물을 확인했고 이상이 없을 때만 마시게 하다 보니 호유키와 케이조는 너무 깐깐하게 구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은숟가락이 독에 반응을 했고 케이조에게 이거 보라며 지금 이웃도장 녀석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우물에 독을 풀었다고 했죠. 그에 케이조는 열이 받아 그 이웃도장에 찾아갔고 하쿠지 역시 따라가 그 도장 사람들을 죽지 않을 만큼 좁혀버렸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몸에 공포를 새겨 넣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하쿠지는 이것으로 케이조와 호유키가 죽을 일이 없을 것이고 자신도 혈결될 일이 없으니 이대로 호유키와 함께 해피엔딩을 맞이하면 되겠다며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케이조의 도장에 어떤 인기척이 들렸고 케이조가 누구세요? 라고 하며 나갔는데 곧이어 후당탕탕 하는 소리가 들렸죠. 하쿠지는 무슨 일이지? 하고 나가봤는데 그곳에는 무잔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무잔이 이곳에? 라며 놀랐고 케이조는 하쿠지에게 이 녀석 인간이 아닌 것 같다. 호유키를 데리고 어서 도망쳐 라고 소리쳤죠. 그러자 무잔은 케이조를 손톱으로 뚫어 죽여버렸고 하쿠지는 호유키에게 어서 도망가라고 소리쳤는데 순간 촉수가 배를 뚫고 지나간 뒤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무자는 네가 이 말에서 도깨비처럼 강하다던 그 녀석이냐? 네 녀석의 분노를 알아보기 위해 멍청한 인간들을 시켜 네 가족들을 독으로 죽이려고 했더니 어떻게 독이 있는 줄 알고 잘 피했구나. 그래서 내가 직접 이렇게 찾아오게 되지 않았냐? 라고 했죠. 하쿠지는 젠장 원래부터 무자이 나를 노리고 있었던 거였나? 라며 놀랐고 그때 코요키가 뛰어와 하쿠지를 놔주라며 낫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무자는 가차없이 코요키를 손톱으로 베어 죽여버렸고 난 지금 12마리의 강한 혈기를 만들어가고 하는데 이 혈기 그 혈기가 될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다 라고 하며 자신의 피를 주입했죠. 그렇게 하쿠지는 정신을 잃게 되었다가 어떤 인기척에 눈을 떴는데 자신은 어떤 모르는 풀밭에 있었고 주변에는 귀살대 검사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당시 알 수가 없었지만 지금 이 상황은 귀살대 검사들이 자신을 공격하려고 하는 건 확실했죠. 그 검사들은 아무리 저 녀석이 상현삼의 혈기라고 해도 한꺼번에 덤비면 어쩔 수 없을 거라고 했고 종타쿠는 상현삼? 뭐지? 방금까지 나는 하쿠지였고 이제 막 혈기가 되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기억들이 뇌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잔에 의해 기억을 잃고 혈기로 태어나게 된 아카자는 엄청난 폭력성과 강함에 대한 집착으로 수많은 귀할대원들을 때려잡았고 상윤이의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몇 년 전 도마에게 패배해 상현3의 자리로 밀려났다는 게 기억이 났죠. 젠장 그럼 나 완전 영락없이 나쁜 혈기가 되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에 어이가 없었는데 눈앞에는 검사들이 자신에게 덤비며 칼을 휘둘렀고 아카자의 눈에는 그 검이 너무나도 느리게 보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쩌리들한텐 죽을 수 없으니 그 공격을 가뿐히 피했고 주먹을 뻗어 그 검사들을 툭툭 쳐냈는데 그 한방에 검사들은 날아가 즉사해버렸죠. 뭐야 내가 이렇게까지 세다고? 하긴 아카자면 지금 귀할 때 쥐들보다도 훨씬 강한 상태니까 이라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몇몇이 그렇게 쓰러지자 남은 귀할대 검사들은 괴물이다 라고 하며 웅지 빠지게 도망쳤고 아카야는 일단 그 검사들을 쫓지 않으며 보내줬죠. 아카야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고민을 했는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자의 진영이 되어 귀할대를 괴멸시켜 귀칼 세간을 배드엔딩으로 끝마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무자를 배신하고 귀할대의 편에 서서 귀칼 세간을 해피엔딩으로 끝마치게 하는 것이었죠. 일단 그 둘 다 결코 쉽진 않겠지만 머리만 잘 써서 행동한다면 어떻게든 될 것 같았는데 어떤 노선을 타야 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 보니 떠오른 것이 있었는데 원작처럼 쓰레기 같은 인간들 때문에 호유키와 케이조가 독으로 죽고 흑화하다가 무장을 만난 거였으면 그 분노를 인간들에게 전부 풀어내도 되겠지만 사실상 모든 원흉은 무장이었고 케이조와 호유키가 무장의 손에 죽었으니 그걸 알면서도 무장의 개가 되는 건 너무나도 지옥스러운 행위라고 생각했죠. 무장 너 이 자식 사람 잘못 건드렸어. 나는
귀칼 전개를 전부 다 알고 있는 인간이라고 어떻게든 널 쳐부숴주마 라고 다짐했고, 그런 다짐을 하면서도 아카자 속 종타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카자가 되니까 뭔가 성질머리도 아카자와 비슷하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카자는 일단 지금 시점이 어디쯤인지를 알아야 했고, 원작의 주인공인 탄지로가 어떤 상황인지부터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아카자는 무장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무장의 저주를 벗어나야 했기에 그 미션부터 수행을 해내자는 생각을 했죠. 시간대를 알아보니 탄지로는 이미 비활대 선별 시험을 통과한 시점으로 보였기에 분명 조만간 아사쿠사 거리에 도달할 거라는 예상을 한 후 그곳에 가서 몰래 숨어 있었습니다. 이틀 정도 그곳에서 잠복해 기다리자 저 멀리에서 무장의 기기가 느껴지는 듯해 그쪽을 주목했는데, 역시나 탄지로가 나타나 무장과 마주쳤고, 무장은 한 인간을 헬기로 만들어 그곳을 빠져나갔죠. 탄지로는 무장이 만들어낸 헬기 때문에 이목이 집중이 되어 난처한 상황이 되었고, 그 자리에 타마요가 나타나 헬기소를 사용해 탄지로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타마요의 아지트에 들어가 메이코가 헬기에 있는 사연을 말해줬고, 메이코를 인간으로 되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었죠. 그런데 밖에서 무장이 보내놓은 암살자인 스사마루와 야마가 결계를 뚫고 들어왔고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우겨우 탄지로가 스사마루의 색실공을 막아내고 있었는데, 스사마루는 자신이 12개월의 혈기라며 허세를 부렸죠. 그때 내가 알기로 너는 12개월이 아닌데? 라고 하며 아카야가 등장했고, 스사마루와 야마는 아카야를 보고 그대로 무릎을 꿇으며 아카자님 이라고 했습니다. 아카야는 스사마루에게 야, 너 개 쪽팔리겠다? 12개월이라고 허세 부렸는데 진짜 12개월인 내가 듣고 있었으니까 이라며 씩 웃었고, 스사마루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빨개져 터질 것만 같았죠. 탄지로 타마요는 상현삼의 아카자가 이곳에 나타났다는 것에 우린 절대 저 혈기를 이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다며 이대로 우린 끝이라며 절망했습니다. 스사마루 야마는 아카야님께서 저런 버러지들을 상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곧바로 죽일게요 라고 하며 색실공을 들었는데, 순간 아카자는 스사마루와 야마를 주먹으로 갈겨버렸고 그들은 한순간에 몸 전체가 무너질 정도였죠. 아카야는 탄지로에게 뭐하느냐고 어서 저 녀석들의 목을 일륜도로 베어버리라고 했고,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번 편에서는 최애 혈기인 아카자의 몸속으로 들어가 본격적으로 무장을 배신해보는 전개를 펼쳐볼 텐데요. 이 시나리오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줬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